그 20kg를 빼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달았는데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 습관을 만들어주는 습관 성형 전문 회사 다노의 대표 이지수라고 합니다. 제가 20대 때 살이 20kg가 넘게 쪘었고 그 20kg를 빼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달았는데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 겉에 보여지는 몸은 빙산의 일각, 바다 위에 나와 있는 그 일각에 해당하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사실 습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건데 굉장히 많은 다이어트 식품이라든지 업체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빙산의 일각 끝부분을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습관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냐인데 저도 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바뀐 습관이 어떻게 바뀐 걸까 이런 원리들을 좀 파헤치기 위해서 논문도 보고 공부도 하고 해본 결과 가장 중요한 건 성취의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성취의 감정이 습관을 만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한 번이라도 이 성취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칼로리도 아니고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특정한 어떤 식단을 먹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체중이 뭐 어느 정도 빠져야 된다 이런 것들 다 소용없고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성취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이 성취의 감정이 충분히 내가 행동을 할 때 어떤 보상을 주고 있는 수준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습관이 진짜 중요하고 무서운 거구나 라는 걸 알기 전에는 굉장히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을 시도를 해보고 다시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행착오들을 반복을 했었어요. 식단도 바꿔보고 운동도 안 해본 거 해보고 빡센 운동도 해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봤지만 결국 원래 몸으로 돌아왔었던 이유는 습관이 원래 습관으로 또 돌아오니까 몸도 그대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빙산의 일각 윗부분이 아니구나. 이 보이지 않는 큰 부분을 바꿔야 보여지는 몸은 그냥 결과로서 따라오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 전까지는 그 기간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많은 운동 영상들도 사실 되게 자극적인 문구로 뱃살 빼주는 운동이라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뱃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습관을 먼저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언제까지 하면 된다라는 게 없었어요. 제가 이제 습관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나서 알게 된 건 앞으로 영원히 죽을 때까지 나는 식습관을 이렇게 바꿔갈 거야. 혹은 운동을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해야지 몇 월 며칠까지 운동을 하고 거기서 성공하면 끝이야. 혹은 며칠 동안 이 다이어트 식단을 먹고 나서 살을 얼마큼까지 빼면 나는 성공이야 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버려야 한다는 것, 그거를 계속 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는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도 계속 실패로 돌아오고 한 번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건 쉽지만 그걸 유지하고 다시 살이 또 쪘을 때 그걸 빼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게 제일 힘든 점이었어요. 변화한 건 다이어트에 대한 태도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단기적으로 고행을 하면서 막 적게 먹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힘들게 고통스럽게 운동해서 하는 것이라는 개념에서 평생 동안 내가 가져가고 싶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민해보고 그거를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 그래서 내가 뭐 오늘 어쩔 수 없이 과식을 했다 혹은 어떤 회식 자리에서 좀 술을 마셨다 내지는 운동을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매몰돼서 실패했다, 망했다가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이 평생 동안 조금 더 나한테 필요한 내 몸에 좋은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오늘 내가 못한 게 있으면 왜 내가 이거 못했지? 오늘 어떤 상황에서 내가 과식했지? 이런 것들을 좀 탐구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고 다음번에 또 그런 상황이 있으면 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주는 계기로 삼는 이런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비법이 오히려 없는 것이 비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부담이 되고 거슬리고 뭔가 내 몸에 좀 안 좋은 것은 사실 내 몸이 가장 잘 알잖아요.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오랫동안 쉬면 내 몸이 너무 찌뿌둥하고 조금만 오래 앉아있어도 허리도 아프고 거북목 되고 목도 결리고 능률도 안 나오고 너무 자극적인 음식 먹으면 이제 배도 좀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뭔가 내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높은 퀄리티로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렇게 만드는 식사라든지 생활 패턴을 바꾸어 간다. 그게 곧 사실 다이어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건 아무렇게나 먹고 많이 먹고 과식하고 운동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며칠부터 며칠까지 해야 되고 운동은 이만큼 해야 되고 식사는 막 다이어트식으로 막 샐러드 먹고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보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부터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보자라고 시작을 해야만 이게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쭉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 첫 번째는 하체를 전반적으로 좀 돌려 깎는 효과를 낼 수 있는 탄탄한 하체를 만들어주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이제 앞쪽 허벅지에 좀 몰려있는 군살들을 탄탄하게 근육으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동작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셀룰라이트 고민 많으신 분들,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제 몸에 탄력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엉덩이나 허벅지 뒤쪽에 셀룰라이트 많이 생기는데, 셀룰라이트를 운동으로만 해결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뒤쪽 라인, 힙부터 시작해서 햄스트링까지 좀 단단하게 근육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동작, 셀룰라이트를 좀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동작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종아리를 강화할 수 있는 운동. 그래서 이 종아리를 강화했을 때 심장만큼이나 우리 몸에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펌프질을 할 수 있는 이 강한 종아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동작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동작은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팔꿈치를 세운 상태에서 시작을 할게요. 다리는 일자로 가지런히 모아주시고 내 골반이 너무 뒤로 눕거나 앞으로 쏟아지지 않고 앞쪽을 바라볼 수 있게, 내 골반에 여기 눈이 달렸다고 생각한다면 딱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자세를 맞춰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위쪽 다리를 들어 올릴 건데, 그냥 힘없이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초침이 째깍째깍 움직이는 것처럼 1단, 2단, 3단 내리고 1단, 2단, 3단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 동작은 이 옆쪽 허벅지 라인이랑 전체적인 다리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반대쪽 가기 전에 한 동작 더 보여드릴게요. 방금 올라와 있던 다리를 잡고 몸통 쪽으로 끌어와서 바닥에 딱 붙여주시고, 이번에는 아래에 있던 다리 똑같이 초침처럼 올려주시는 거예요. 1단, 2단, 3단 시작. 하나, 둘, 셋, 넷, 절도 있게, 다섯, 여섯, 일곱. 호흡을 참지 마시고 호흡하면서 진행해주세요. 후, 마지막. 네,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팔꿈치는 내 어깨 바로 아래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골반 앞에 볼 수 있도록 너무 눕지 않게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다리만 올립니다.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위에 있던 다리 몸통 쪽으로 가져와서 바닥에 딱 붙이고 아래에 있는 다리 올립니다. 이거 할 때 그냥 이렇게 힘없이 올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절도 있게 다리 끝까지 힘을 준다는 느낌으로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릎 펴세요. 열. 네. 세 번째 동작은 똑같이 이제 3단으로 나눠서 다리를 올리는데 대신에 이렇게 테이블탑 자세에서 올립니다. 무릎은 골반 너비로 벌려주세요. 이렇게 봤을 때 내 허벅지가 11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시선은 손 사이를 바라봐 주시고 다리 한쪽 뻗어서 진행을 할게요. 다리를 일자로 바닥과 평행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이 평행인 상태에서 다리를 1단, 2단, 3단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진행할게요. 10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엔 반대쪽인데요. 이거 하실 때 자꾸만 어깨가 이렇게 귀랑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상체가 버티는 힘이 약하면 이렇게 날개뼈가 축 떨어질 수 있는데 가능하면 날개뼈를 쭉 끌어올려서 내 귓볼이랑 어깨가 멀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반대편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앞쪽 허벅지 좀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동작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릴 동작은 런지인데요. 초보이신 분들도 집에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버전의 런지예요. 다리를 삼각형 모양으로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바로 아래로 내려가는데 앞쪽 다리도 뒤쪽 다리도 직각이 될 수 있는 상태로 자세를 좀 잡아주세요. 다리 길이마다 이 다리 너비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기를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반대편도 똑같이 할게요. 먼저 직각이 될 수 있는 다리 너비를 찾아주세요. 그래서 자리를 잡고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런지 동작은 허벅지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힙과 전신 운동으로도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대퇴를 좀 풀어줄 수 있는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뭔가 벽을 짚거나 의자를 짚으실 수 있는 분들은 짚으면서 다리를 최대한 뒤로 쭉 늘려주세요. 이때 스트레칭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하고 싶으시면 골반을 이렇게 조금 말아주시면서 내 대퇴가 최대한 길어질 수 있도록 앞쪽 허벅지 근육이 최대한 길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반대편 네, 이번에 좀 알려드릴 동작은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을 강화할 수 있는 동작인데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무릎부터 내 머리 끝까지는 일자로 만든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를 하고 뒤로 살짝 갔다가 올라오는 동작이에요. 이 동작 할 때 최대한 무릎부터 내 머리까지는 일자가 되게 유지를 해주세요.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숨을 내쉬세요. 내려갔다가 마시면서 내려가고 내쉬면서 올라오고.
무릎과 무릎 주변에 붙어있는 근육들을 같이 강화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마지막. 네. 이번에는 햄스트링, 그러니까 허벅지 후면 근육을 좀 단단하게 근육으로 채워줄 수 있는 동작이에요. 누워서 일단 시작을 할게요. 힙브릿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집에 짐볼이 있으시면 짐볼 위에 다리를 이렇게 올려두고 하시면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없으셔도 괜찮아요. 다리 11자로 골반 너비로 바닥 짚은 상태에서 손만 옆으로 편안하게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내 발꿈치는 최대한 엉덩이 쪽으로 가져와 주세요. 여기서 시작할게요. 호흡을 마시면서 천천히 엉덩이를 이렇게 돌려서 말아준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말아서 올라갑니다. 이때 마치 청바지에 이 지퍼 올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다시 바닥에 있을 때 청바지 지퍼를 위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올려주시고 허리는 과하게 꺾지 않아요. 이렇게 허리로 올리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위로 많은 힘으로 올려주세요. 그래서 여기 많이 뜨지 않아도 괜찮아요. 날개뼈 바닥에 붙여주시고 이 상태에서 버티기. 이 자세가 좀 쉽다 하시는 분들은 다리 한쪽을 들고 버텨주셔도 좋아요. 3, 2, 1. 내려올 때도 올라갈 때랑 반대로 마찬가지로 척추 위부터 뼈 하나하나를 내려놓는다는 느낌으로 말아서 내려주세요. 네. 두 번째 동작은 엎드려서 해볼게요. 바닥을 보고 두 손을 포개놓고 포갠 두 손 위에 이마를 살짝 내려놓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리 한쪽씩 들어 올려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햄스트링에 집중하면서 내 허벅지 뒤쪽이 충분히 쓰인다는 것을 느끼면서 올려주세요. 네. 허벅지 뒤쪽을 위한 마지막 동작은 굿모닝이라는 스트레칭입니다. 다리를 골반 1.5배 정도 너비로 편안하게 벌려서 자리 잡아주시고 팔은 양쪽으로 쭉 펼쳐주세요. 이 상태에서 상체만 굽힐 건데 이렇게 굽어지는 게 아니라 허리는 일자로 편 상태에서 접어주시는 느낌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었다가 올라오기. 이게 한 번이에요. 10번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선 너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살짝 먼 바닥을 바라봐 주세요. 3번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 종아리 운동인데요. 가장 간단하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버스 기다리면서 설거지하면서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바로 카프레이즈, 까치발 서기 자세예요. 까치발을 설 때 좀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의자나 좀 잡을 것을 좀 잡거나 약간 기대서 시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두 양발을, 까치발을 선 상태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효과는 정말 좋은 동작이에요. 종아리 운동 중에서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하실 수 있다면 까치발을 든 상태에서 가능하시다면 팔을 올려서 밸런스도 한번 잡아보세요. 그만.
이번 동작은 벽이 필요한데요. 벽 앞에 서서 약간 내 팔을 딱 뻗었을 때 내 팔 정도의 길이를 두고 벽 앞에 떨어져 서주시고 팔을 지탱한 상태에서 그 벽에 몸을 약간 기울인다는 느낌으로 벽을 밀어주세요. 이 미는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한 발짝 하고 뒤쪽 종아리를 최대한 뒤로 밀면서 스트레칭 합니다. 지금 뒤쪽으로 나가 있는 발의 뒤꿈치로 바닥을 있는 힘껏 밀어주세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조금 더 밀어주세요. 반대편. 종아리가 위아래로 길게 늘어나는 거 느껴지시죠? 발꿈치로 바닥을 밀어주세요. 네, 여기까지가 종아리 운동입니다. 저도 적게 먹고 운동을 하는데 저는 살이 안 빠져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일단 이런 분들에게 몇 가지 체크를 해봅니다. 가장 먼저 체크를 하는 거는 적게 먹는다고 하는데 정말 적게 먹는 건지, 그러니까 자기는 적게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찔끔찔끔 간식을 자주 먹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식사는 되게 적게 합니다. 막 새 모이만큼 밥을 드시기 때문에 본인이 절대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오히려 이게 되게 위험한 게, 밥을 적게 먹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뭐 초코바 하나, 오렌지 주스 한 잔,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주 드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식사를 좀 든든하게 하고 하루에 3끼 외에는 다른 간식을 일절 먹지 않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이 잘 안 빠지는 사람들, 난 정말로 간식도 안 먹고 밥도 적게 먹고 운동도 하는데 살이 안 빠진다라고 하면 10중 8구 대사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내 몸이 살이 잘 안 빠지는 체질로 갔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또 세부적인 원인을 따져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많이들 간과하고 계시는 수면이에요. 잠이 부족하면 아무리 적게 먹고 운동을 하더라도 살이 잘 안 빠집니다. 왜냐면 잠이 부족하다는 것은 내 몸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비축하고 있는 지방을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지방이 잘 타고 잘 빠지고 굳이 불필요한 잉여 지방을 쌓아놓지 않는 몸이 되기 위해서는 몸이 가장 좋은 균형의 상태,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루를 좀 편안하게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수면 시간을 채워주시는 것이 그 균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최소한 6시간, 이상적으로는 7시간에서 8시간의 숙면을 중간에 깨지 않고 하실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이 대사에 살이 잘 안 빠지는 체질로 가버렸던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반복된 다이어트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이어트는 앞에 말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개념이 아니라 단기 다이어트. 한번 확 굶어서 빼고 성공하고 그 방법이 성공적이었다 보니까 그 방법을 놓지 못하고 관성적으로 또 그 다음에 살을 빼야 될 일이 있을 때 확 굶어서 또 빼고, 이런 것들이 20대 때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여러 번 해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 효과가 점점 반감되고 그마저도 먹히지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식사를 거르거나 굶거나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살이 빠지겠지만 이후에는 우리 몸이 거기에 적응을 해버립니다. 어느 정도 기아 상태 모드에 들어가서 이 이상으로 내 몸이 너무 힘들면 안 돼. 그러니까 잉여 지방을 비축해 놓자. 이거는 나한테 지금 보험이야. 라고 이제 몸이 위기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인 다이어트를 계속 하신 분들은 운동의 종류를 바꿔보시거나 오히려 식단을 조금 더 자연식품 위주로 내 몸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챙겨주면서 배고프지 않게 몸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새끼 식사 시간에 온전히 식사를 드시고 배고프지 않게 몸을 만들어주시고 해야지 내 몸이 안정감을 느끼고 더 이상 기아 모드가 아니어도 괜찮구나. 내 몸이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 이런 뭔가 밸런스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운동하러 가기 전에는
운동하기 싫고, 이거는 운동을 평생 해온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래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운동을 매일 밥 먹듯이 하는 운동 전문가들도 그렇고, 운동화끈 매기 전까지는 정말 가기 싫다, 일어나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렇지만 운동하고 난 후에 운동에 진짜 백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운동이 나한테 주는 피드백, 그러니까 몸이 바뀌는 것도 당연히 좋은 피드백이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고 났더니 머리가 맑아지고 내가 고민하던 것들이 운동하는 그 시간 동안에 뭔가 해소가 되고 뭔가 아이디어가 안 떠올랐었는데 운동을 하면서 뭔가 내 업무 관련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든지, 운동을 했을 때 조금 더 내 마음이 긍정적이어져서 관계가 좋아진다든지, 그러니까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것 말고도 운동이 줄 수 있는 내 삶의 긍정적인 효과들은 정말 차고 넘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운동의 총체적인 피드백이라고 봤을 때, 이런 피드백을 아냐 모르느냐가 운동 습관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 피드백의 맛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뉜다고 저는 생각이 될 정도로, 이 피드백의 맛을 알고 나면 운동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 고통스럽기만 한 일이 아니라, 물론 가기까지는 조금 힘들지만 귀찮지만 오늘 운동을 하고 나서 그 귀찮음 이상의 보상이 나한테 올 거야 라는 이런 내적인 보상을 각자 한번 찾아보시면 운동 습관을 만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